오늘부터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 시작되는데 오늘은 그 필요한 요소들 우리가 앞으로 시계 연산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식을 조금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지 시계 정리가 안 되면 과정 자체가 고등 과정은 식도 쓸 게 많고 문제풀이 과정도 상대적으로 중학교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시계 정리를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항식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 거기에 따라서 지수법칙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그걸 조금 정리를 할 거야. 너희들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여기는 애들 여기 시키면 참 지겨워하거든. 근데 여기가 제대로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뒷부분 곱성공식뿐 아니라 인수분해 파트, 방정식 파트, 함수 파트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미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 정도만 조금 짧고 좀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정도로 우리가 볼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야. 이거는 사실상 중학교에서도 많이 다뤘을 거야. 덧셈과 우리가 뺄셈에 대해서.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좀 식이 길어. 그러니까 각각의 용어들,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다룰 때 너희들이 조금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위주로 갈게. 첫 번째, 우리가 다항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항이라는 개념이야. 과연 항이 뭘까? 항은 어떤 문자나 숫자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거야. 물론 나눗셈도 우리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눗셈도 곱셈화 시켜서 전부 다 곱셈으로 표현을 할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야. EX, XY, Z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앞에 있는 EX라고 하는 것은 숫자 2하고 우리가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보통 우리가 문자식이 곱셈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곱셈을 생략하기도 하지. 중학교에서는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곱셈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항이라고 얘기를 해. 뒤에 있는 것도 보면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하고 우리가 Z라고 하는 문자 자체를 전부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항이라고 해. 어려운 건 아닐 거야. 그때 다항은 말 그대로 뭐냐? 항과 항이 뭐야?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가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용어 자체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게 이 정도만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고 참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우리가 항에 있어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EX 중에서 우리가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요거를 우리가 X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개수라고 얘기를 해. 중요한 개념이야 이건. 개수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X, Y, Z 세 개가 곱해져 있지? 얘는 똑같아.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Y하고 Z라고 하는 문자는 여기다 곱하라는 소리잖아. 이때는 Y하고 Z 자체를 우리가 요 X에 대한 우리가 개수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보통 개수를 우리가 숫자만을 보통 표현하는데 특히 유리수 정도까지 될 거야.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이런 개념도 조금 문자로 표현된 개수들도 우리가 중요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항식에 있어서 덧셈과 뺄셈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항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동류항의 개념이야. 들어는 봤을 거야. 그럼 선생님 동류항이 뭡니까? 동류는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자야. 우리가 배우는 수학 용어 중에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자가 많아. 그 한자의 표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돼. 이거는 꼭 암기? 아니야. 어떨 때는 암기할 필요가 있어.
공식을 암기하듯이 이런 표현들은 너희들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안에서 쓰이는 용어나 어떤 명칭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처음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 거의 암기하듯이 자주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의 표현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희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럼 동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동량은 기준은 간단해. 문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하나 봐. 한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와 그 문자의 구성, 그러니까 문자와 우리가 차수도 같은 문자를 우리가 동량이라고 얘기를 해. 요거야. 모두 중요하다. 차수, 그 다음에 문자. 같은 문자에 되고 거기 따라 차수도 같은 걸 보통 우리가 동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 차수가 뭡니까? 차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자. 너희들 정도는 x에 대해서 우리가 곱해준 거 있지? 이걸 우리가 보통 지수라고 했는데 한 문자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지수 또는 문자에서 얘를 차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뭐 2x3제곱 더하기 만약에 3x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얘는 문자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세제곱이 있지? 여기는 1제곱이야. 이럴 때 우리가 차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 바로 이거 x의 3제곱이지?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를 3차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차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요거는 x에 관해서는 x에 관한 우리가 3차식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에 대한 개념 또한 여기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량을 조금 살펴볼게. 동량은 말 그대로 너희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야. 2x 더하기 3x 이거 더할 수 있지. 얘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동량이니까 덧셈 뺄셈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왜? 문자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치? 얘는 둘 다 1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x에 관한 1차식이고 얘하고 얘는 우리가 동량이니까 그때의 동량의 덧셈과 뺄셈은 앞에 우리가 한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이 숫자나 문자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개수라고 하지. 우리가 개수끼리 우리가 덧셈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파트의 부분은 다시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는 정도는 요 정도로 우리가 이미 배우고 넘어온 거라 고등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아. 다만 차수하고 문자가 조금 더 들어갈 뿐이야.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조그맣게 적어 써볼까? 2x 플러스 우리가 xy z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어찌 보면 인수분해야.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 기준은 우리가 x라고 본다면 그치? 얘는 x에 관해서 1차식이고 요것도 뭐야? x6 있네. 여기에 따라서 얘도 1차식이지. 그러면 x를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얘는 둘 다 뭐야? x에 관한 1차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럼 아까도 여기에다 설명했지만 여기 개수 있지? 앞에 있는 2라는 숫자하고 뭐야? x 제외한 yz가 곱해 주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x, yz를 우리가 뒤에 있는 항에 대해서 우리가 x에 관한 우리가 개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르자고 한다면 요거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앞에 거 2 더하기 yz 묶어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x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야. 물론 요거는 사실상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동량이지만 보통 이렇게 푸는 거는 보통 우리가 뒷부분에 배울 거야. 인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동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몇 번 더 설명을 할 거야. 이미 중학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들 이미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자가 조금 많아지고 차수가 조금 높아졌을 때 거기에 따라 선생님 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동량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해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동량은 뭐라고? 문자와 그 차수까지 같은 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동량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문자 하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는 거.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식이 길어지는 문제를 조금 다뤄볼 텐데 정말 중요하게 선생님이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자식이 있을 때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는데 오름차순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식의 정리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용어야. 이미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내림차순에 대한 영역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용어 보면 내려간대. 뭐가? 차수가. 그러니까 높은 차수에도 낮은 차수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용어를 정의하는데 식의 정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얘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기초야. 이게 안 되면 식이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만 선생님이 다뤄줄게. 이거 내림차순에 대한 것들. 문제 이런 게 있어. OXY 문제가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식이 있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항이 총 몇 개입니까 선생님? 이거 하나, 두 개 덧셈이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당식이라고 볼 수 있지. 이럴 때 우리가 문자는 x하고 y인데 기준을 조금 볼까?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봐봐. x는 요거 1차 1제곱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2차 그치? 여기는 1차 전체는 뭐야? 차수가 가장 높은 건 2제곱이니까 2차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요 다항식을 우리가 x에 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x에 관해 2차식이니까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거부터 낮은 차순이야. 그러는 것 같아. 가장 큰 거 뭐 있어? 여기 있지.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x제곱 2차식 그러니까 몇? 3x제곱 있고 보니까 뭐 있어? 여기 1차식 있네요. 4x 앞에 거 5x, y도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1차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것처럼 미리 정리를 조금 해보면 x가 1차식이고 맞지? 그러면 5하고 y는 곱하라는 소리니까 얘를 뭐 취급한다? 개수처럼 취급해보자. 그럼 덧셈 더하기 5y 그치? 앞에 개수 취급한 거야. 다음은 뭐 플러스 우리가 4라고 하는 식으로 묶어줄 수 있을까? 거기는 그치? 전부 다 x예요. 1제곱이 묶여지는 것들이겠지. 요거는 우리가 개수 취급한 거고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얘 썼어. 정리했어. 얘도 정리했어. 얘 정리했어. 그럼 나머지 없는 거 뭐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지. 얘들은 우리가 상수항의 개념처럼 취급하면 돼. x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근데 보통 우리가 숫자는 상수항 중에서 숫자는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문자는 보통 앞에 배치하기 때문에 먼저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y제곱 문자 그 다음에 뭐야? 숫자만 이루어진 이렇게 수를 뒤에 써주면 이렇게 우리가 x에 관해서 2차식이 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과정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봐봐. 얘는 y에 관해서도 우리가 문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y를 기준으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기준은 똑같아. y 몇 차식? 여기 1차, 여기 2차 있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y에 관해서도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문제를 y에 관해서 정리해보자. 그럼 뭐야? 2차식 가장 큰 거 뭐? 마이너스 y제곱이 있고요. 1차식은 여기 있네. 플러스 y의 1차식인데 보통 개수들은 앞에 써주는 걸 그치? 보통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나머지들은 뭐야?
근데 x만 남았잖아. x도 나름대로 내림차순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물론 얘의 기준은 y야. y의 2차식, 1차식, 그지? 맞아? 나머지 상수항 전체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앞에 있는 이 어떤 숫자나 문자는 전부 다 뭐야? 곱해져 있는 것들을 못 취급한다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개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개수들은 보통 앞에 써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너희들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그 중에서 어려워요 선생님 하면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개별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거 항의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동량 중요한 거니까 동량 뭐라고? 문자와 차수가 같다. 그거를 우리가 동량이라고 하고 그거의 계산 방법은 우리가 개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히 시계 정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한번 적어볼까? 차수가 높은 거에서 그래서 뭐야? 상대적으로 낮은 순으로 식을 정리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거의 내용들 똑같은 이 전체 다항식 자체를 우리가 x에 관해서 2차식, y에 관해서 2차식으로 된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니까 요거의 과정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식을 정리할 때 당연한 듯이 이거는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나머지는 덧셈 뺄셈의 과정은 너희들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연습은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시킬 테니까 귀찮더라도 너희들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만 지금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가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이야. 문자들이 곱해질 때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뭐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줄게. 지수 법칙 많이 들어봤어. 이미 써 있고, 그렇지? 쓰고 있고. 지수 법칙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뭐냐면 선생님 지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지. 얘의 정의는 사실상 이거잖아. 얘를 뭐라고 정의했니? 얘를 밑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야? 얘가 지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지. 그래서 요거의 정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돼 있지. 밑을 지수만큼 곱해주세요.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우리가. EX 예. 이렇게 돼 있지. 뭐 A의 세제곱이 어떤 소리냐? 그러면 말 그대로 뭐야? A를 몇 번 곱해주세요? A를 3번 곱해주세요. 이 소리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A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런 용어들을 수학 때 기호를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몇 번, 3번 이렇게 횟수만큼 곱해주세요 라는 소리야. 그걸 우리가 A의 세제곱 이렇게 정의하잖아. 이때 A를 밑, 위에 거를 지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정의를 해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야. A 세제곱에다가 다시 A의 4제곱을 서로 곱하래. 그러면 이거의 정의에서 A를 3번 곱하고 A를 4번 곱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총 어떻게 될까? 그치? A를 몇 번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까지 해줄까? 3번 곱하고 다시 A를 4번 곱해주세요 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A를 몇 번 곱한 거하고 똑같다? 7번.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7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규칙 하나 나와 있어. 그러면 지수법칙이 있을 때 첫 번째 규칙이 뭘까? 이거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말 그대로 볼까? 밑이 같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밑이 같을 때 있어서 곱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 정의는 말 그대로 뭐야? 3번과 4번을 다 총 7번, 3번, 4번을 곱해준 거라니까 이게 7제곱이라고 정의했듯이 여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A의 뭐야? 지수끼리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조금 너희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거 나중에 하나 알려줄 텐데 아니다 지금 할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2의 10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을 더하라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선생님 2의 20제곱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 절대 아니다.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마. 예비고 애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서 7명, 8명이 이렇게 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야. 선생님 얘는 2의 10제곱, 2의 10제곱 밑이 같고 그치? 그러니까 덧셈이니까 얘를 10 더하기 10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곱셈일 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여긴 덧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지수끼리 더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는 이렇게 봐야지.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본다. 우리가 네모 더하기 네모는 뭐라고 설명하니? 똑같은 문자. 그래, 2네모지.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2, 10제곱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러므로 얼마? 2의 11제곱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절대 이거 아니다. 알았어? 이거 나중 가면 또 물어보면 또 틀려. 이거는 계속 짚어줄 거야. 먼저 너희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선 이거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잠깐 지울게. 다음은 이제 선생님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래. 나눗셈은 똑같은 원리야. 이거야. 밑이 같을 때 있어도 나눗셈에 대한 정의는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거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밑에 여기다가 A의 4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이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얘 분자, 분모, 중학교 수준으로 간다면 A 4번 곱해주고 A 3번 곱해준 거를 나누래. 그럼 우리가 약분이라는 과정을 하니까 3개 없어지니까 하나만 남네. 그래, 그래서 얘를 뭐야? A의 1제곱, 근데 1제곱은 생략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요거의 정의에서 뭐야? 앞에 있는, 그지? 분자에 있는 이 A의 개수만큼 분모에서 말 그대로 뭐야? 약분이라는 과정을 해주면 돼. 근데 얘의 개수가 3개면 얘도 몇 개? 3개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그렇지. 뭐 해주면 돼? 뺄셈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A의 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러므로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어느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다가 적을까? 또 다른 예. 요거 말고 1번, 예, 2번, 예. 여기다 적을게. 2번에 얘가 이런 게 있어. A의 3제곱 나누기 얼마? A의 4제곱을 했더니 빼주니까 얼마? A의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제곱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 너희들 고1 과정까지는 지수법칙에서 음수를 취급하지 않아. 이거는 너희들 고2 이상의 과정에서 음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계산할 때는 얘가 편하거든.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므로 얘의 과정은 너희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얘는 똑같은 거야. 나눗셈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써. 자,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거보다 클 때는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처럼 어디다 적어줄까? A 4제곱 나누기 A 3제곱의 값은 지수에도 그냥 4 빼기 3이니까 A 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줄게. 다음은 A의 n-m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더욱더 커. 뒤에 지수가 더욱더 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뒤에 지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역수라는 걸 생각하면 돼. 뭐 n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거보다 1 이렇게 정의하면 돼. 즉 똑같은 얘야. A의 3제곱 나누기 얼마? A의 4제곱은 뒤에 있는 지수가 크네. 앞에 거보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역수 A의 4제곱에서 3제곱을 뺀 것분의 1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A분의 1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이거 적용시키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 사실상
a분의 1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마이너스 2제곱이면 뭐겠어? 그러면 a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 너희들 서술형 주관식일 때 절대 이거를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잘하잖아 우리 학생들. 그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서로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빼는데 그러면 얘 값이 얼마가 될까? 그렇지 얼마? 0 이러면 큰일 나. 알았어? 0 절대 아니다. 얘들아 뭐 얘하고 얘를 똑같은 수로 나눴단 얘기야. 그럼 똑같은 수를 나누면 우리가 수학에서 뭐로 정리해? 그치 계획값도 1이야. 절대 잊지 마세요. 0 아닙니다. 알았어? A 그래서 고의 가정은 A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해.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만 여기에 낚이지 마시고요. 이거의 개념 절대 잊지 마세요. 알았어? 은근히 틀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 얘까지 너희들 얘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얘까지 본다면 A 3제곱에서 A 3제곱을 나누니까 A의 0제곱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알았지? 얼마라고? 똑같은 수를 나누는 개념이니까 몇?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가 밑이 같을 때 이 지수법칙은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정리를 해준 거야.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존재를 하고 왜? 중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서로 뭐야? 이거는 밑이 같을 때지. 그럼 밑이 다를 때는 어떤 법칙 씁니까?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A2제곱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B의 3제곱에 전체 4제곱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요거 이전에 요거부터 하자. 그냥 A의 M제곱에 전체 거듭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뭐 한다? 이거 서로 지수끼리 이때 곱해주면 되겠지. 즉 A의 3제곱에 몇 제곱? 4제곱의 값은 우리가 몇? A의 12제곱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 그치? 3과 4를 곱한 지수만큼. 그치? 써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밑이 다를 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A의 제곱에 B 3제곱에 얘 4제곱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야. 얘를 4번 그치 곱해주고 얘 전체를 4번 3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눠서 곱해주면 됩니다. 일종의 분배 법칙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몇 제곱? 8제곱 곱하기 B의 12제곱. 밑이 다를 때 있어서 우리가 지수법칙은 각각의 밖에 있는 지수를 안으로 서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는 곱셈이야, 거듭제곱 패턴 이렇게 되고 분수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 B의 4제곱분의 A의 3제곱에 있어서 이거의 전체에 있어서 3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각각 뭐 하면 돼? 분배 법칙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12제곱분의 A의 9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참고로 선생님 9 이렇게 쓰니까 이거 9야 9 숫자 알았지? 선생님 9를 이렇게 쓰지 못하고 습관인 것 같아. 이렇게 쓰니까 이거 9라는 거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이 다를 때 있어도 지수 법칙은 요 정도면 알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A의 M제곱에 곱하기 B의 N제곱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K제곱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조금 더 어려울까? 이렇게 A의 MK제곱 지수끼리 곱한 거야. 곱하기 B의 우리가 NK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지수끼리 곱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분수로 있을 때는 B의 N제곱분의 똑같아. A의 M제곱에 있어서 K제곱이라고 한다면 요거의 정리는 각각 분배해 주시면 되니까 B의 몇 NK제곱 그 다음에 A의 MK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알았지? 이 정도로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왜? 중등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던 과정이니까.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너희를 다시 한번 연습시킬 테니까 그때 나름 요령이나 이런 것도 알려줄게. 지금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다 보니까 내용에 충실하려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이제 오늘 내용은 곱성식 전까지 조금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조금 빠듯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넘어가서 이제 고1 과정이니까 우리가 다항식에 우리가 곱셈을 조금 해야 돼. 덧셈, 뺄셈뿐 아니라 시계 정리를 위해서 다항식이 곱셈. 근데 이거 너희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다고 얘기했다. 어떤 거냐면 가장 간단한 건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우리가 d 계산하래. 그냥 x 플러스 y라고 쓰자. 쓰기가 편해. 앞에 있는 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다항. 그치? 다항식이고 뒤에 있는 뭐야? x 플러스 y도 다항식이야. 서로 우하래, 곱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요거 전에 하나 먼저 해볼까? 우리가 단항과 다항의 곱이야. 많이 했던 거야, 너희들. m에다가 다항식 단항과 다항의 곱이지 m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래. 그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 그렇지, 뭐 ma 플러스 몇 mb라고 했지.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밖에 있는 단항을 밖에 있는, 그치? 뒤에 있는 이 다항식의 각각의 항에다가 뭐였다? 분배해서 우리가 곱해줬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어. 그치? 맞아? 물론 거꾸로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지. 이거를 미리 조금 얘기한다면 얘를 뭐야? 인수분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뭐야? 식의 전개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이 될 거야 아마. 이거는 식의 전개, 얘는 인수분해, 이거에 대해서 특히 인수분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여기는 내용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럼 선생님, 다항식의 곱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앞에 있는 다항식과 뒤에 있는 다항식 각각 있을 때 각각의 항이 중요해. 항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항에 대해서 뒤에 있는 항에다가 뭐 각각 곱해지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b라고 하는 항도 뒤에 있는 항에다가 각각 곱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몇? 첫 번째 ax 다음은 뭐야? ay, 그치? 다음은 b가 곱해지는 거니까 bx 플러스 몇? by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지? 너희들 조금 다뤄봤던 거니까. 이제 나중에 시계 전개할 때 요거를 다시 뭐야? 조금 더 복잡한 식에서는 우리가 동량에 찾아서 그거 계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있네. 요거의 예. x 플러스 2y 거기다가 뭐 2x 마이너스 우리가 3y 이거 전개하래. 많이 했던 거잖아 중학교에서.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이니까 뭐야? 각각에 있는 항에다가 항을 앞에 있는 항을 뒤에 있는 각각의 두 개의 항에다 각각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되고 똑같이 앞에 있는 2y 뒤에 있는 항 두 개 각각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앞에 거 먼저 이거부터 한다면 2x제곱 되겠지? 다음은 그치 마이너스 3xy 정의하면 요거는 그치 플러스 숫자 4xy 정의할 수 있겠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몇? 6y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끝날까? 아니지. 얘가 바로 뭐야? 아주 중요한 게 얘가 바로 동량이지. 뭐 x하고 y가 문자의 구성도 같고 차수도 같이 그럴 때 뭐 앞에 있는 마이너스 3과 4를 계수끼리 더해줄 수 있다. 그럼 얼마? 그치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몇? 그렇지 1xy인데 1은 곱할 때는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너희들 꼭 시계 전개에서도 필요한 과정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꼭 여기까지 동량의 계산까지 너희들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 중학교 과정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알았지? 이 정도까지. 그럼 혹시라도 하나만 더 설명할게.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항이 이렇게 많으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일 때 각각 뒤에 대해서 분배 법칙. 다항식과 다항식도 하나의 항에 대해서 뒤에 거 각각의 항에다가 다
분배 법칙 해갖고 우리가 전개를 했지. 똑같아. 항이 이렇게 많아져도 앞에 있는 이 다항식에서 각각의 항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각각의 항에다가 다 곱해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A 그렇게 3번 곱해서 뒤에 항 3개 있으니까 곱해주고 또 그렇지 B도 뒤에 있는 항 몇 개? 3개에다가 곱해주고 뭐 있어? C라고 하는 것도 뭐 X, Y, Z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럼 총 몇 개일까? 그치, 앞에 있는 항 3개, 뒤에 있는 항 3개 각각 3번씩 곱해주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 그렇지, 총 9개의 항이 나올 거야. 너희들 그것까지 우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 그러면 여기가 항이 다항식이 4개면 여기가 3개고 그러면 몇 개? 4 곱하기 3이니까 총 12개의 항이 될 거야. 뒤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아주 긴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야. 그때 요거의 내용, 그 다음에 동량의 개념, 계수 취급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문제 풀면서 조금만 익숙해집시다.